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인만세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그 한기로운 분을 모셨는데요. 이양아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 근황 좀 알려주세요. 네.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감사한 일이죠. 네, 40여 년 동안은 교단에서 가르치기만 했는데 네.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까 참 배울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그림을 한 10여 년 그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또 시를 쓰는 사람들과도 일주일에 2번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일이 아주 금방 바쁘게 지나가고 가네요. 있어요. 시간은 지구는 옛날에 조금 천천히 돌았는데 이렇게 더 빨리 도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네, 아무튼 네. 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이양아 교수님 하면은 그 경인대 그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경희대하고 이렇게 동국대하고 막 쌍벽을 이뤘는데 네, 네. 당시 그 경희대는 그런 황순원 소설가님이 계셨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시인으로서는 조병환 시인이 조병환 있었고 시인. 또 어떤 분이 네. 있었나요? 저 김광섭 선생님이 계셨어요. 김광섭 선생님도 계셨고 네, 그래서 네, 그 네. 기라성 같은 그런 네.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네. 제가 그 교수님의 이렇게 그 에세이라든지 시집을 보니까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네, 네. 그리고 또 쓸쓸함을 위하여. 그래서 고독과 쓸쓸함에 대한 그런 에세이 등이 시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혹시 그 조병환 선생님이 호가 고독이라고 할 만큼 많이 이제 고독 얘기하셨는데 그 조병환 선생님 영향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향일까요? 근데 조병환 선생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네네. 시인의 공통적인 인자가 네. 고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독은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거리낌이 없죠? 항상 그 자기의 그 영혼이 뭐 채워지지 않았다 그럴까? 또 채워졌더라도 또 달리 다른 세계를 꿈꾸고 야. 탐색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고독을 즐기죠. 군중 네. 속의 고독이 네, 그래서 그렇죠. 나온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서 있지만 또 이렇게 영혼은 좀 약간 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그 차원이 조금 높은 그러한 자기응시다. 네. 시인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시인뿐만 아니라 문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고독이 필수거든요.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도 그렇죠. 철학하는 사람도 그렇죠. 다 이제 고독이 있죠. 인간은 고독해요, 사실은. 네. 네. 조금 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그 이양아 교수님은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조금 팬이었어요. 아유, 예,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예,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좀 자랐는데요. 네. 배를 딱 깔고 이렇게 엎드려서 책을 또 이렇게 읽는데 네. 그때 만약에 에세이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손톱에 비유하면서 그런 사람 형제간에 한 네. 뿌리에서 났지만 그런 조금씩의 그 다른 상처 네. 뭐 이런 거를 진솔하게 쓰셨는데 제가 그때는 사진을 이렇게 안 했을 때인가 봐요. 이양아 네. 뚜렷하게 느낌이 와갖고 네.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훗날 보니까 교수님에 대한 이렇게 직접 또 뵈니까 또 더 네.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네. 사실은 고맙습니다. 1900이 아니라 2001년도에 그 출간했죠. 질환지교를 꿈꾸면서 네. 그런 유한진, 신달자, 그 다음에 이향아 이렇게 세 네. 분이 시와 그 다음에 그 간략한 그런 에세이인가요? 그거를 내서 네.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네. 뭉치게 됐나요? 1980년이었어요. 네. 그때 그 두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 한국 문학사에 청록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셋이 열정을 다해서 시를 써서 뭔가 한국 문학에 기여하자. 그런 좀 우렁찬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썼고 동인지를 14권을 내고 그리고 에세이집을 3권을 냈는데 제가 그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한 거의 30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사정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끝내자 하는 결의도 없이 저절로. 네 저절로 끝난 것도 아니죠. 뭐 네, 지금은 언제 지금은 멈출 휴식 수도 있고. 시간인지 네, 휴식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양하 교수님의 그 시를 보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인생에 대한 휴머니스트로서 그런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 뵀지만, 뵈니까 그런 따뜻함, 온유함, 이런 게 느껴져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 칭찬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은은한 향기는 저절로 이렇게 삶에서 녹아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 어떤 평자들이 얘기를 할 때 네.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긴 해요. 음. 그래서 그 뭐 자연도 좋아하고 인간도 좋아하지만 네. 아주 아름다운 그 경치 앞에서도 네. 그 경치를 즐기면서도 네. 뭐 누구랑 함께 왔으면 더 좋을 것을 아.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즐겨야지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이런 좋은 카페라든지 오면은 네. 차 마실 수도 있지만, 네. 누군가 와서 다시 또 한번 네. 짠 마셔야지. 누구랑 같이 와야지. 그 사람에 대한. 네, 네. 사실 우리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이 고독을 하지만, 알고 보면 홀로 이걸 즐길 수도 있고 좋아하고 또 쓸쓸해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정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또 사람도 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이양하 교수님은 내면이 현실적인 요소와 그 내재적으로 잘 이렇게 결합돼서 풍부한 깊이를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 풍부한 깊이는 아까 향기랑도 맞닿는데요. 그런 향기는 아무나 우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또 시어도 또 남다르잖아요. 그런 시어라든지 풍부한 깊이를 위해서 뭐 남다른 뭐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 현실적이란 말이 사실은 시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인생이냐 문학이냐 이렇게 말할 때 인생을 포기하고 문학만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생활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드는데 네네. 생활은 뭐냐 그러면 그 대단한 게 아니야.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고 뭐 점심 때 되고 저녁에 잠자고 또 아침 일어나고 이런 건 그런 생활의 어떤 그 요소가 제 시 그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따로 인생 그러지 말자. 인생에 문학을 낳고 또 문학에서 인생을 노래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정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그런 네. 예술가들이 네. 이게 현실과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네.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또 현실적이지 못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기이한 모습, 이 타인들이 봤을 때는 좀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 그 네.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문학이 싹 트이면 네. 더 안정감이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인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반 위에 인생이라는 보따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의 생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일들. 네. 저희도 지금 이게 인생인 거죠? 예, 인생을 지금 전이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교수님 제가 또 시집을 보니까요, 살아있는 날들의 이별이라는 그런 시집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몇십억 인구인지 네. 모르지만 그런 인구와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만 치고 쳐도 네. 몇천만이 지금 네. 5천만, 7천만 이렇게 인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면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몇백 명을 만날지도 어떤 사람 몇천 명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차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깨를 부비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얼마큼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죽음으로써 이렇게 이별이 아니라
뭔가 오해가 있다든지 뭔가 서운함, 뭔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거나 이별을 살아있어서 이렇게 이별하는 경우 참 마음 아플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이정현 시인을 바로 옆에 두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감사드리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만나지 못할 뻔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이별을 겪거든요. 네. 그 사람의 눈빛 하나, 언어 하나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네. 멀어지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음. 이제 어색해서 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별보다도 살아있는 날들의 이별이 더 아프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풀지 않으면 그냥 오해하고 넘어가려는데 혹시 네. 교수님도 그렇게 오해할 뻔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 있었죠. 네.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묵어있는 어떤 감정을 조금 해결하자, 말하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네. 그 최초의 어떤 오해와 이별할 뻔했던 그런 일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네. 아주 절친한 친구고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그 라이벌인 그 친구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다툴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거기서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추겨요? 간격을 간격을 더 넓혀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달간을 말도 않고 지냈거든요. 서로 1, 2등 하셨군요. 네. 교수님이 1등 하셨나요? 아니 그런 거 그렇게 필요 없고. 네, 아무튼 근데 서로,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은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말하지 않는데 걔가 딱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 시간에 그 애가 다른 사람 몰래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경계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쪽지를 하나 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따 집에 갈 때 함께 가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지냈는가를 몰라요. 종례 시간에도 막 떨려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난 너를 너무나 미워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저 말을 할 걸.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제가 사죄를 하나. 교수님도 그 친구를 미워했어요? 근데 무슨 일로 다퉜는지 모르고 말만 안 했어요. 근데 말 안 한 그날부터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맞아 이별에 있던 거나 같게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와서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렇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낭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먼저 예. 손을 내밀어주고 네가 참 똑똑하구나. 나보다 난 아직 멀었구나. 어쩌면 너는 이렇게 사죄를 하냐. 내가 먼저 할 걸. 그래서 사죄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장하 교수님은 또 어떤 또 네. 제가 모르는 너무 많은 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아 정말 나는 이 사죄라는 시 보면서 아니 이영하 교수님처럼 이렇게 온유하시고 향기로우신 분이 사죄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시가 인터넷에 유난히 많이 떠 있습니다. 있을까? 네. 그리고 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사연이 네. 있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또 우리 교수님께서 네. 또 멋진 음성으로 또 낭송해 줄 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한번 제가 객관화시켜서 한번 네. 낭독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사죄 이양아 모두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흐르다 멈춘 개울물같이 미안해. 용서해줘.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은 그대의 눈길이 대기 속에 가득 차오르는 동안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싶었다.
내가 먼저 사죄할 걸.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배웠는데도 나는 이미 시간을 놓쳤다. 그 네. 친구한테 시간을 놓친 네. 거거든요. 사죄할 시간을 내가 놓친 거예요. 네. 내가 먼저 사죄할 근데 거. 저는 제가 네. 봤을 때요. 네. 그 친구가 이따 갈 때 같이 가 쪽지를 줬을 때 네. 교수님께서 함께 응했고 네. 또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미안해 했을 때 가슴이 쿵할 정도로 했던 거면 네. 이미 교수님도 마음속에서 이미 그 전에 네. 그 친구한테 사과했거나 그럴 마음이 그런 온몸으로 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되신 거예요.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표현하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 이럴 때도 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는데 네. 저는 같은 훌륭하신 그 친구의 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절친으로 잘 예, 계시죠? 예. 네, 네. 아, 네. 네. 카나다에 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사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니까 예, 사실 예. 미워하는 거죠. 네, 네. 그림자처럼. 섭섭해서 좋아한 만큼 섭섭함이 크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교수님 하면은 그 에세이가 좀 많이 이제 유명해요. 근데 시도 또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면 시와 그런 수필을 이렇게 넘나드시잖아요. 네. 넘나들면서 시만 따로, 수필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같이 공존하면서 그 뭔가 뭐 좋은 점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좋은 점이 네.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시인이 수필 쓰면 또 뭐 사람 시인이야 그러고 만일 희곡 작가가 시를 쓰면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예요. 그 사람이 희곡 작가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네. 희곡 작가도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희곡도 쓰고 다 해요. 근데 발레리가 말하기를 시는 무용이요 산문은 도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시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산문을 쓰게 해요. 근데 걸음걸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시를 쓰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예쁘게 걷고 싶어서 산문을 써요. 근데 시인이 쓰는 산문은 예뻐야 되거든요. 그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뭔가 걸러내야 되는 시는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여과의 과정, 네. 또 함축의 과정이 네, 필요한데 네. 그걸 쓰니까 수필을 쓰니까 너무 솔직하고 감동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감에도 코트감이 있고 블라우스감이 있고 그렇죠.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소재를 볼 때 아 이건 수필감이야. 아 이건 시를 써야 돼. 네, 그런 그 어떤 소재가 달라져요. 구분돼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 시를 이렇게 보니까 시집에서 온유에게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자체가 다시 시집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작가가 교수님이 또 총 20 몇 권에 대한 시집을 내셨나? 23권이요? 23권. 네. 그 수많은 그런 주옥 같은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있고 독자가 좋아하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독자 입장에서 그 온유에게라는 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예, 멋진 음성으로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네. 그게 좀 길어도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온유에게 이향아. 교실 맨 앞에 태극기와 나란히 온유라는 그 품부터 진하게 내걸었다. 이제 막 큰 바다로 돛을 올리며 나를 순전하게 타이르는 말. 춥고 외로웠던 그 시절의 불빛. 막다른 벼랑에서 짐승을 만났을 때 지나가다 쫓기어 몸부림칠 때 온유여 그대 홀로 견딜 수 있는가? 검산을 잘라다가 바다를 메우자고 남들은 소리소리 기염을 토하는데 진실로 괜찮은지 의심을 하면서 알고 있는가? 겨울이 깊어갈수록 닫힌 문들은 더 굳게 잠갔어도
얼어붙은 땅 은밀한 깊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일몰참 개펄의 도요새처럼 윤삼월 반짝이는 대추나무 새잎처럼 밝아오는 창문 앞에 눈을 감고서 두 손바닥 오그려 햇살을 받는다. 거기 담기는 노래의 곡조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도 같은, 해도 이미 흥얼흥얼 저무는 들판에서 오녀여, 그대는 무사하신가? 네. 혹시 이거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어제 밤부터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낭송을 잘하세요? 그 낭송 따로 네. 배우신 건가요? 음성이 너무 좋으시고요. 아니, 제가요, 네. 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전달하려고 하면 발음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발음은 똑똑할 거고, 또 그건 제시니까 감성도 그럴 거고, 풍부하시고. 이 짧은 방송이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여러 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연습 없이 바로 이렇게 원고를 드렸는데 네. 이 정도면 완전히 뭐 프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여기서 시에 나타났지만 네. 윤삼월 그 반짝이는 대나무 새잎, 그 대추나무 네. 새잎이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이뻐요. 근데 대추나무 이 잎이요, 음. 다른 나무보다 좀 더, 늦게 펴요. 더 근데 커요. 그냥 참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죠. 반짝거려요. 저도 대추나무를 네. 키워봐서 아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젊은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빨리 나이가 들어왔으면 막 그런 경우가 또 있었는데 철 모를 때.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서 시에서 맞지? 거기 담기는 노래의 곡조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은 것처럼 네. 그런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얻어지는 게 상당히 또 많잖아요. 네, 느낌이라든지.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온유하고 그 침착은 네. 제 좌우명이에요. 제가 조금 그 침착하지 않았는지, 너무 그 성질이 급했는지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그 뭐라 그럴까, 좌우명이 침착이었는데, 온유는 제가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온유란 말이 참 좋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늘 제가 다졌어요. 그런데 저를 온유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이양아 교수님 내가 딱 이렇게 네. 조사했을 때 그 온유라는 게 이양아 네. 이꼬르 온유 이렇게 느낌이 왔었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침착이란 말은 약간 의아한데요. 네. 제가 딱 뵙자마자 목소리 음성이나 모든 게 네. 침착은 저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내가 침착했는데 교수님은 침착도 하시고 그런 분한테 네.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예. 네. 예, 아무튼. 근데 어쩌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닐까. 네, 좌우명 잘 정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너무 네. 부럽습니다. 모든 걸 다 아유. 갖춰주신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사람한테 사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있어도 네. 그런 자기 에너지의 그런 온유함이라든지 향기로움이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은 큰 그 선물이죠. 그런 네, 선물인 것 네. 같아요. 이런 네. 큰 선물을 지니신 우리 이양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